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특별한 뉴스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시장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반발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오늘은 오히려 아무런 뉴스가 없었던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무슨 이슈만 있으면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만큼 얼마 안 있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테이퍼링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암의 본사가 위치한 영국의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가 암의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즉각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암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이 거래가 암은 물론이거니와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그리고 영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긴 팽이형 모양의 캔들이 출몰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렬하게 싸움을 한 흔적을 남겼는데요. 누가 옳은 것이었는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 했는데 오늘까지 흐름만 보면 매수세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전고점 바로 직전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의 반도체 히어로죠. AMD도 슬슬 조정세가 끝나가는 분위기를 연출 중인데요. 현재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요. 보통 이러한 현상은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조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징조로 알려져 있죠. 암드는 지난 급등분의 정확히 절반 정도까지 주가가 되돌림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번 주처럼 시장이 요동치지만 않는다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잉여 현금성 자산 5억 달러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단순히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매 분기별 순이익의 10%를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디파이 토큰 등 여러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후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코인베이스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서요. 오늘 한때 49,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비트코인 가격 폭락 이후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다시 넘길 수 있을지도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다만 주가의 추세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오피스 365의 비즈니스 구독 모델의 가격을 20% 인상하겠다는 발표 후 오늘도 급등을 해서 결국 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애플과의 시가총액 차이는 1,5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애플을 꺾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장면이고요. 참고로 저는 모든 빅테크 주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면 빼놓지 않고 떠올려야 할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어도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기업용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고 있고 구독 서비스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좋다면 같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트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정도 올랐으면은 조정이 한번 올 법도 한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뭐 1년 내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두 기업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발표했던 여러 테슬라의 미래 비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투자자가 많으면서 상승으로 시작해서 690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밀려서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벤트 이후 뭐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미리 주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올랐고 이벤트 이후에 맨날 떨어지는 모습만 봤던 투자자들로서는 오히려 이런 패턴이
기분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소식 몇 가지만 전하자면요. 우선 사이버 트럭을 제외한 테슬라의 예약 보증금이 $100에서 $2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게 되죠.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는 수요가 넘치죠. 그래서 이미 3분기 물량이 마감된 모델들이 많고 올해 말까지 배송을 받지 못하는 모델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일단 걸어두고 보자는 예약 물량은 테슬라로서는 사실 약간 민폐죠. 그로 인해 차량을 받을 수 있는 인도 예상 날짜도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실제 테슬라를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해서 보증금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현재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테슬라는 모델 3 퍼포먼스 모델로 4주에서 6주 이내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어제 나왔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현재 테슬라는 하드웨어 3.0을 사용 중이죠. 그런데 이거의 신버전 하드웨어 4.0이 1년 정도 후에 도입이 될 거라고 하고요. 일단 사이버 트럭에 제일 먼저 도입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트럭이 1년 후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하드웨어 3.0인 상태로 먼저 출시가 되고 이후 FSD를 구매하는 고객은 예전에 모델 3 하드웨어 2.5를 FSD 구매할 때 하드웨어 3.0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줬듯이 하드웨어 3.0인 사이버 트럭은 FSD를 구매할 때 하드웨어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FSD를 안 쓰면 사실 하드웨어 4.0이 필요가 없죠. 일단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올지 정확한 시기는 없지만 현재로선 2022년 2분기가 가장 유력하고요. 조금 늦어진다면 3분기가 되는데 현재 사이버 트럭은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빠른 출시가 꼭 필요하고요. 출시가 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2분기에는 꼭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AI 데이에서 발표했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보시죠? 이거는 미래에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매우 큰 자원이긴 한데요. 알아둬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 봇에 대한 어떠한 기능 시연도 없었고 또 판매 가격도 알 수가 없고 마진율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발매 시기도 실제로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테슬라가 미래에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정말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보았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적어도 한 2년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 봇을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집어넣는 경우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정리를 해봤고요. 일주일 내내 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장이 좋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주말은 기분 좋게 보내야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시장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